들어왔죠. 수열이라는 단원. 근데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이 들어오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열은 그냥 말 그대로 수의 배열입니다. 수의 배열, 숫자를 배열시켜 놓았다. 그래서 수열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의 규칙성을 가진 수의 배열이냐,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규칙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나 숫자를 배열해 놓은 상태, 그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겠죠? 수열을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시퀀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임의로 이런 느낌이죠. 1,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배열해 놓은 상태, 이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처음에 있는 얘 있죠. 얘를 갖다 우리가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어떤 또 n번째 항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열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 자, 중괄호를 열고 닫고 an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수열 an 이런 뜻입니다. 중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이게 수열의 표현법이야. 그래서 수열 an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5이고, 네 번째 항이 7이고, 다섯 번째 항이 9이며, 여섯 번째 항이 11이다. 이렇게 갔을 때 n번째 항, 그러니까 제너럴 텀, n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알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제너럴 텀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그래서 이제 n번째 항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항이라고 부르면서, 얘 같은 경우는 1, 3, 5, 7, 9, 11이니까 일반항 자체가 2n-1이겠구나. 이런 느낌 괜찮죠? an은 2n-1이다. 이런 느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반항을 제대로 구했나를 찾아보면 an이 2n-1 이게 제대로 구해졌냐라는 걸 보려면, 반대로 첫 번째 항에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n 대신에 2 집어넣게 되면 3이 나오죠. n 대신에 3 집어넣게 되면 5가 나오죠. n 대신에 4 집어넣게 되면 7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잘 구해놨다. 이런 느낌이 되어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쉬운 얘기지만, 자,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그지? 중괄호 안에 an이다. 그러면 수열 an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각각에 이렇게 컴마가 붙여져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른다. 텀, 항이라고 부른다. 항이라고 부르고, 가장 앞에 있는 거니까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점점점 n번째 항.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수열이,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번째수에서 끝나버리면 유한계의 수열을 나열하는 거니까 유한수열이 되겠지만, 그 뒤로도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해서 계속 수열이 나열되어진다면 그 수열은 우리가 무한수열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느낌이죠. 선생님, 그럼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수의 배열이 수열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는 수열은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수열을 배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배운다라는 거는 내가 소위 말해서 각각의 항과 항 사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다음 항이 결정이 되느냐, 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밝혀봄으로써 그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반항도 한번 만들어보고 특정한 항도 잡아내는 과정,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겠지? 그러면 자, 수원 단원에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배우는 이제, 자, 숫자의 배열이라는 줄 알았는데 좀 규칙성을 가지는 숫자의 배열 해가지고, 자, 두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뭐와 뭐를 배우냐면, 첫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을 배우죠.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등비 수열을 배웁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에 1이 있고요, 두 번째 항에 3이 있고요, 세 번째 항에 5가 있고요, 네 번째 항에 7이 있고요, 다섯 번째 항에 9가 있는 이런 수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등비 수열도 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등비 수열이 첫 번째 항에 1이 있고요, 두 번째 항에 2가 있고요, 세 번째 항에 4가 있고요, 다음에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플러스 2라는 값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갈 때 플러스 2라고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가 되어지고 또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갈 때는 곱하기 2가 되고 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곱하기 2가 되고 또 넘어갈 때는 곱하기 2가 되고 또 넘어갈 때는 곱하기 2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같은 값이 더해지거나 빼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라고 이루고 이 등차는 거기서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등차라는 것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common difference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등차의 뜻이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영문 그대로 common difference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통의 차만큼. 그래서 이걸 우리가 common differenc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약자를 써서 얘를 우리가 D라는 알파벳으로 받아먹습니다. 공차다 이런 얘기죠. 공차가 2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common ratio 그러니까 같은 비율, 공통의 비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공비 R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R 값이 2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을 때 이게 등차이고 등비이다 이런 느낌이시죠. 굉장히 쉽지. 그러니까 등차라는 놈은 말 그대로 등차라는 놈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도 공차가 돼야 되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공차가 돼야 되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공차가 돼야 되죠. 즉 an 플러스 1번째에서 an번째를 뺐는데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하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인 거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자,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논리 괜찮죠?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을 나눈 값이 R이고 두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을 나눈 값이 R이며 n번째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나눈 것도 R이라면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죠. 요걸 조금 더 발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좀 더 발전해 볼게요. 그러면 an 플러스 1번째에서 an번째를 뺀 것과 an 플러스 2번째에서 an 플러스 1번째를 뺀 게 같았다라는 이 말 안에도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거나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뺀 게 똑같은 값이야. 이거 공차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넘어가면 이 an 플러스 1번째는 an번째와 an 플러스 2번째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이따 쌤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얘도 an번째로 n 플러스 1번째를 나눈 것은 n 플러스 1번째로 n 플러스 2번째를 나눈 것과 같으니까 x자로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의 제곱은 n번째와 n 플러스 2번째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등차와 등비가 수열의 규칙성을 가진 대표적인 수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같은 비율, 같은 차만큼 그리고 하나는 같은 비율만큼. 이해되겠지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자.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정리를 하고 나면 바로 문제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등차가 있고 등비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등차와 등비가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라는 걸 보시면 이 수열은 처음에 A1이란 첫 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은 A1 플러스 그러니까 A 두 번째 항이 있겠죠. 첫 번째 항 다음이 두 번째 항이니까 A1 그 다음에 A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A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A 네 번째 항. 자, 이런 식으로 가서 A n 번째 항이 있다고 칩시다. 등차는 항과 항 사이가 공차만큼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을 때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이 있고요. 이렇게 항이 쭉쭉쭉 해서 n번째 항이 있는데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곱하기 r로 결정이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등차와 등비의 관계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an 일반항은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항은 소위 말해서 첫 번째 항에다가 n-1번의 d가 곱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항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A 두 번째 항은요, A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되잖아요. A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해야 돼요. A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해야 돼요. 그래서요, A n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마 1번 더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정리할 때는 사실은 A1을 꼭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놓는 것보다는 일반항 AN은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 괜찮죠? AL 플러스 N-LD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능력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AN을 갖다가 A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공차가 N마 3번 더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십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괜찮지?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고찰을 해볼까? 그러면 이 등차 수열 있지? 등차 수열 조금 더 고찰을 해봅시다.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고찰을 해보면, 즉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등차 수열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일반항 AN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시면 AN은 자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되어지니까 보다시피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N에 대한 1차식이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하고 같이 갈 수 있냐면 이런 느낌 괜찮죠? fx 값은 dx 플러스 뭐 k다. 이런 느낌이신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1차 함수야. 1차 함수 이해하겠죠? 그럼 1차 함수에서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공차 D는 뭐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울기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니네 입장에서 선생님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볼래? 쌤이 A 다섯 번째 항이 5라고 주어지고 A 여섯 번째 항이 13이라고 여섯 번째 바로 붙이면 재미없으니까 A 한 9번째 항 자체가 그죠? 한 20 정도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한 A 13번째 항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면 이것도 뭐 떨어진 관계가 괜찮으니까 A 뭐 23번째 항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쌤이 질문했다고 쳐봅시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봐봐. 다섯 번째 항하고 이 관계인데 이게 지금 다섯 번째 항일 때 5,5 이런 뜻이라면 얘는 9,20 이런 뜻이야. 그랬을 때는 20,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9마 5분의 20마 5라는 기울기는 이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23-9분의 K마 20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에서 등차 수열의 공차가 기울기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의 증가량분의 값의 증가량. 요게 공차다는 얘기죠.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공차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자, 기본적으로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항 AN을 중심으로 잡는 방법 하나 얘기를 했고요. A1에 대한 얘기로 기준 잡았을 때 자, 하나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일반항인데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L번째 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었을 때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기하학적 의미 기울기를 나타낸다 라는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바로 갑니다. 이제 어떤 느낌으로 바로 가냐면 자 어떤 우리가 일반항을 봤는데 일반항이 3n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왔단 얘기야. 그럼 이거를 딱 보자마자 선생님 수열 AN은요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공차 D는요 3이에요 딱 보자마자 거기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해되겠습니까? 바로 이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이고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n에 대한 1차식은 뭐라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겠지? 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한번 가볼게. 자 봐 비교를 해보면서 가보자. 앙단원 두 단원이 되지만 비교해보자. AN은 A1 곱하기 R의 N마 1제곱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이 한 번 곱해지는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이 두 번 곱해지는 거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이 세 번 곱해지는 거고, 점점점 A n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이 n마 1번 곱해지는 이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죠? 괜찮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등비술의 일반항 AN은 AL번째를 기준으로 쓴다고 하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R의 n마 L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등비술 AN 값이 자 A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R의 n마 3제곱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등비술의 일반항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 등비술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제 우리가 다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등차 수열이 기하학적으로 특징 있게 1차 함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공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등비수열은 그런 느낌은 없죠. 되겠습니까? 그죠? 단지 지수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런데 이런 등차 수열이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 등차 수열이 자 이제 이 첫 번째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제너럴 텀을 비교를 해봤어. 제너럴 텀 AN 둘 다 일반항을 비교해봤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이 아까 말한 것처럼 1,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똑같이 2씩 늘어나니까 등차 수열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등차 수열은 봐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등차 수열을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더하잖니?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가운데 거에다가 두 배를 곱한 거하고 똑같죠. 자, 또 해볼까? 얘하고 얘를 한번 더 해볼까? 얘하고 얘는 가운데가 누굽니까? 자, 얘를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얘하고 얘를 더 해봅시다. 그럼 얘가 14가 되죠. 더하면 14인데 그거에 가운데에 누가 있어? 얘가 있죠. 얘를 두 배 한 것과 같죠. 이해됩니까? 이처럼 등차 수열의 나열에서 어떤 항과 항의 가운데에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 등차 중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등차 중항을 두 배 하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항을 몇 배 하면 두 배 하면 양쪽에 있는 것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는 거. 이게 등차 중항인데 이때 이 등차 중항은 꼭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냐? 아니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 3, 7, 11 이렇게 뭐 떨어뜨려져 있어도 된다. 근데 가운데 양만 찾아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얘기를 하면서 이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등비 수열도 봐봐. 1, 2, 4, 8, 16, 32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보면 요거하고 요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곱하면 16이죠? 나 이거는 제곱을 하면 16이 되어지죠. 자, 다시 말하면 자 얘하고 자 얘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곱하면 64죠. 가운데 걸 제곱하면 64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등비 중항은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있었을 때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과 AN 플러스 2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등비 중항이 되어집니다. 가운데 걸 제곱하면 양쪽을 곱한 것과 같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느낌이십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생길 수 있냐면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좋아. 그러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점점점점점 n번째 항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더했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sum n. 그러니까 sum. 그러니까 S는 이 S는 sum의 약자입니다. SUM sum 더한다.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럴 때 우리가 SN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D 뭐 이런 뜻이겠죠? 세 번째 항은 A1 플러스 2D 뭐 이런 뜻으로 막 늘었는데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했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더했느냐? 자, 너네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10까지 더해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5라는 거 알죠? 근데 이거 어떻게 더하지? 1하고 10까지 더한 거, 2하고 9하고 더한 거, 3하고 8하고 더한 거, 4하고 7하고 더한 거, 그 다음에 5하고 6하고 더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더해가지고 이 짝꿍이 몇 번 만들어지지? 총 10번이니까 2로 나누면 답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내는 공식 SN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전체 항의 개수 n개의 첫 번째 항 A1, 끝터리 항 AN 이렇게 하시면 얘가 뭡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내는 공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 AN이란 요 덩어리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AN은 A1 플러스 N-1D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은 2분의 N 다 되겠죠? A1. 그래서 여기가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N 2A1 플러스 N-1D다. 자,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결국 등차 수열의 합내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이런 느낌인데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직선이었죠.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이 있죠. 합은 보다시피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n에 대한 2차식이라고요. 그래서 포물선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직선이 되어지지만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포물선이 되어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정확하게는 봐봐. an 제곱 플러스 bn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건 셈이 함축해 버린 거고, 얘를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2분의 dn 제곱으로 출발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계수의 2배가, 그러니까 2분의 d,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계수는 2분의 d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거 대 2배가 공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차 수열의 표현을 우리가 했었을 때 등차 수열 SN이 AN의 제곱 플러스 BN 요렇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자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2차식이지만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뒤에 상수가 붙어있는 요런 2차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같은 등차 수열을 더해 놓은 거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더한 거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 걸 더한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런 느낌을 더한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런 느낌을 더한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부터 공차가 2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가 등차 수열이지 얘하고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관계를 더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상수항이 없어지는 항이 딱 나오시고,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가 나오시면 얘는 n에 대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일반항을 잡으면 똑같이 뭐가 되냐면 2an 플러스 b마 a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SN이라는 건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N번째까지 더한 걸 우리가 SN이라고 부르죠. 그럼 거기 SN-1을 만들면 SN-1은 A1부터 시작해서 AN-1까지만 더한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빼지 않습니까? 즉 SN에서 SN-1을 빼버리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AN만 남죠. 그러니까 SN을 내가 AN의 제곱 플러스 BN이라고 놓았을 때 SN-1을 만들면 AN-1의 제곱 플러스 BN-1이 되어질 건데, 요걸 이렇게 빼시면 AN이 되어지는데 요거 진짜 계산해서 빼니까 2AN 플러스 B마 A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저장.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 SN이 3n 제곱 플러스 4n이다. 선생님 그럼 이거 대 일반항 AN은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보자마자 AN은요 6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 자, 이거 지금 쌤이 굉장히 좀 이제 앞서가는 얘기를 조금 해봤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저런 느낌으로 머릿속에 땅땅땅 저장을 해놓고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고, 수열 중에 가장 쉬운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하면서 방금 전에 얘기한 얘기들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1196번 보세요. 자, 일반항 AN이 PN 플러스 Q인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첫째 항은 P 플러스 Q이다. 맞아 틀려? 첫째 항이라는 건 n 대신에 뭐 집어넣는 게 첫째 항이죠? 1 집어넣는 게 첫째 항이죠. 그래서 n 대신에 1 집어넣어 보세요.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P 플러스 Q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다. n 앞에 P가 붙어 있으니까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맞죠? 그 다음에 A2와 A3이 같으면 P는 0이다. 그러니까 A2와 A3이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항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항을 쳐다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A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A 두 번째 항이죠. A 두 번째 항은 2P 플러스 Q가 되고요. 자, A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3P 플러스 Q가 되어지겠죠. 자, 따라서 A2와 A3이 같다는 얘기는 2P 플러스 Q가 3P 플러스 Q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지려면 P값이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굉장히 쉽죠. 자, P가 0이 아니면 AN 플러스 1 값은 AN보다 크냐. 근데 이거는 봐봐.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P값은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등차 수열은 직선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P가 0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되겠지. P가 0보다 적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되겠지. 올라가는 직선에서는 AN보다 AN 플러스 1번째 값이 더 큰 거 맞지만 내려가는 직선에서는 AN보다 AN 플러스 1에 와서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느낌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 자, 받아주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약간 조금 쌤이 1196번 라인에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드려야 되는데, 쌤이 한번 시켜볼게. 1198, 1200. 두 문제 답 써보세요. 자, 가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A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는 2A 7, 0. 그러니까 A 일곱 번째 값이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번째야? 됐어?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여덟 번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여덟 번째 항은 플러스. 아, 선생님.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일곱 번째 항은 0. 플러스 3.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군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얼마라고요? 일곱 번째는 0이라고요. 0. 그러면 두 번째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얘기네요. 두 번째 값 구합시다. 그럼 요거 두 개 갖고 해봐. 그러면 7 빼기 6분의 0 빼기 3. 이거는 요거 두 개 갖고 해봐. 7 빼기 2분의 0 빼기 K. 그러면 3은 5분의 마이너스 K. 되겠죠? 그럼 K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5. 막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빨리빨리 풀어진다는 얘기야. 자, 준우 요거 조금 적응해 보시고, 그지? 자, 혜원이는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시고. 자, 준우 적응해 봐.